국민은 왕, 꿀잼은 무한리필. TBS 대선 포차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네,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TBS가 아주 색다른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조은래 씨 말처럼 네. 역대 이런 방송이 없었습니다. 정말 색다른 대선 개표 방송인데 오늘 초대 손님들도요. 역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많은 분. 누가 나온지 잘 몰라요. 제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술 먹으러 나오는 줄 알고 나왔는데 네. 정말 개표 방송 꿀잼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네, 그리고 8시 정각에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깜깜이 시간 TBS와 CBS,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과연 각 후보와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특히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색다른 개표 방송 TBS 대선 포차는요. 케이블 TV 그리고 IPTV, TBS 앱은 물론이고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대선 포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대선 포차 색다른 개표 방송 TBS 대선 포차 영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색다른 개표 방송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박수를 저희가 왜 쳤냐면 네. 사실 오늘이 국민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국민의 의무의 날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송채경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딱 조그만 아이를 또 네. 갖고 있는 부모님이니까 네, 지금 22 그 아이의 개월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우리가 또 뭔가 중요해 보이는 곳에 모였어요. 네. 포차예요. 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포차에 항상 와서 술을 많이 먹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네.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앞에 술도 있고 술은 아니에요. 근데 네. 술자로 기분만 네. 냅시다 우리. 그러니까 기분만 내려고 준비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뭐 꿀잼 무한 리필, 국민 통합탕, 유세왕 새우구이, 사드 똥집까지 저희가 여기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랑 끝까지 한번 함께 재밌을 해주시고 겁니다. 예.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저 어떻게 조은래 씨는 투표 오늘 하셨어요? 네, 저는 사전 투표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쟁쟁한 후보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찍고 왔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우리를 믿게 해줘야지 찍고 왔다는 인증샷 걸. 있습니까? 아니, 또 당연히 준비했죠. 아, 그냥 연예인처럼, 누구야, 이게? 연예인답게 이렇게 다. 네, 보이세요? 좋은 날의 시가 아닌 마스크 것일 것 같기도 한데. 쓰니까 말 길이 없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딱 이거 쌩얼이잖아요. 민낯이잖아요. 아,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신 화장을 안 거예요? 하셔서. 네, 좀 가리려고. 윙크는 왜 하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좀 귀여워 보이려고 했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뭐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이동영 작가와 둘이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암동 근처에서 투표를 했고요. 같이 찍어도 같이 보여주세요. 찍었어요. 네, 이렇게. 이동영 작가와 둘이서 같이 이렇게 사전 투표를 같이 사시는 건 했습니다. 아니시죠? 아,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그냥 방송 끝나고 네. 그때 딱 사전 투표한 날이어서 같이 달려가서 이렇게. 어떻게 송채기 네,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가족들이랑 같이 투표를 했고요. 네, 저희 딸이랑 같이 투표 인증샷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 네. 이 따님한테 살아있는 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조기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를 알기에는 조금 어린데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아직 22개월이라서 예.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맛만 그래도 보자고 조기 우리가 교육을 해야죠. 느낌만 보자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죠,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투표까지 다 오늘 했는데 뭐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예. 19대 대선 투표율 추이를 매의 눈으로 분석하고 있는 손님 두 손님 분이 입장. 동시 입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격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 어떤 분이 입장하시죠? 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작은 사람 이렇게. 또 저희 야, 이분들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인데 두 분이 동시에 저희 포차에 등장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두 오랜만에. 분 요새 대선 이 개표나 이거 때문에 좀 바쁘시죠? 메뚜기도 한 차리라. 예. 사실 지금 박시영 우리 저 여론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거보다 덩치가 더 커요. 굉장히 큰데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살이 빠지셨어. 요즘에 거의 뭐 하루에 방송사를 10여 군데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계시네요. 제대로 누리고 계시네요. 아직도 이 작가 말을 믿습니까? 이런 기분 죄송한데 좀 버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오셨죠, 우리 저. 예. 박지원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아니고 저쪽. 권순정. 예. 우리 저 리얼미터. 권순정 여론분석가님께서는 우리 대선포차 출연하신다고 머리를 또 까맣게 이렇게 젊게 보이려고 염색까지. 염색하신 거예요. 예, 염색은 했는데 네. 별로 나아진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아니요, 한 10년은 좀 젊어 보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두 분 이제 여론분석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전문가답게 정확한 분석 해주시길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TBS하고 리얼미터하고 지금 조사를 했다고 지금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따가 공개하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 TBS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이 돈이 되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공중파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까지 많은 이렇게 투자를 했고. 여기까지 껴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 투표 마감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국 아, 투표율이 떨려 죽겠어. 75%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투표율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 투표율? 생각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 어제까지는 한 80%대 초반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비도 오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80%를 못 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최종 네. 투표율은 70% 후반대로 보십니까? 예, 78%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운 좋게 한 달 전에 77에 78 예측을 했는데 자기 자랑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따 저희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또 마치는 재미를 좀 드리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도 77에서 한번 8. 예측해 볼까요? 저 77.5 예상하겠습니다. 77.5요? 예,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나왔는데 다 나와 10분, 있죠.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네. 그런 그런데 거구나, 네. 그 지난 18대 대선이 75% 정도 했지 않습니까? 75.8. 네. 그것보다 많이 높을 것이다. 사전투표도 이틀이나 도입됐고 시간도 2시간이 연장됐고 사실은 또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를 지금 못 넘길 것처럼 보이는데 네. 핵심 이유는 뭐 비가 핵심 이유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번 75.8%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뭐 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일단 연령별이라든지 지역별을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난 그 18대보다는 나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젊은 층들은 분명히 투표율이 좀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보이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에 비해서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는 것 우리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게 네. 70% 후반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면 네. 어디가 유리할까 뭐 이런 것도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측 가능하세요? 그게 이제 연령별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어떤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도가 더 높으냐. 이걸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26%로 조사가 됐지만 실제 4일날, 5일날 사전투표만 가능해서 투표한 사람은 절반 정도로 보이고요. 본투표도 가능했지만 9일날 투표도 가능했지만 네. 땡겨서 하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80% 중반대까지는 못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날씨 영향도 있고 또 1위와 2위 후보의 그 여론조사 5월 2일까지의 결과가 좀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투표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이완됐고 이런 측면들도 약간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실 예. 저희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때 26% 나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2시간 더 있었고 그러니까 많이 좀 될 것 같았는데 저도요. 결국은 지난 대선하고 조금 이제 증폭이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거보다 우리 지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계속 강조하시는 아니요, 돈 얘기를 궁금합니다. 자꾸 하시네요. 계속 돈을 아니요, 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예측 조사를 진행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8시에 네. TBS와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네.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네, 맞습니다. 예측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선 예측조사. 예, 맞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소들을 보정하는 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예측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잠시 후 8시에 공개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런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하는 분석하고 네. 우리의 분석하고 네. 뭐가 맞는지 확인이 맞습니다. 가능한 거 공주파 같은 아니겠습니까? 경우는 출구조사가 아마 10만 명 이상을 조사를 할 겁니다. 네. 방식 자체는 전부 다 여론조사 방식인데 저희들이 하는 응답자 수는 총 2,5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서로 다른 응답자 수에서 누가 맞는지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그쪽이 더 맞을 것 네, 같아요. 권순정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구조사가 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네. 이번 출구조사가 이렇게 약간 틀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사전투표 때 26%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못 하거든요. 반영을 못 시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출구조사를 해서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투표 성향을 분석을 해서 선관위로부터 성, 연령, 지역별로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를 그 자료를 받습니다. 네. 그걸 그 토대로 해서 연령별로 사전투표 때 어떻게 표심이 나왔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각 20대라고 하더라도 30대라 하더라도 사전투표 때 특정 후보의 지지층이 좀 더 몰렸을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을 경우에 이번 본투표에서 30대, 20대의 표심과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정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출구조사보다는 오차 범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부동층이거든요. 부동층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는데 그거 이따가 좀 물어보기로 하고요. 진짜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송채경 기자는 혼자서 혼술 분위기 같아요. 혼술. 네. 니들은 얘기해라, 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통계 자료를 찾고 있고요. 이따가 또 질문이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안 할 건데요. 네. 같이 한잔 해요. 정리시간 검색어도 중요하고 제가 열심히 지금 뭔가 오늘 하고 바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됩니까 많아가지고. 그래 되면? 이따가 송채경아 기자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또 네, 갖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박지윤 변호사가 부동층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 새로운 이렇게.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하고요. 네. 부동층의 표심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부동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네. 자체는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속 게임을 벌일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이제 이 접전을 벌이는 네. 상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동층의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인들도 저희들이 좀 다른 접근법에서 좀 이제 보완하려는. 밝혀주십시오. 우리도 궁금해요. 뭐 속마음을 어떻게 알지 그거를?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기법이 아니라 예. 실험을 통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신경과학이라든지 예. 그리고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접근법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 내재적인 선호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쉬운 어휘를 써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내재적인. 내재적. 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는 명시적으로 응답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부동층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화면에 응답자가 피실험자가 앉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있고 좌측 우측에 특정 후보의 이름 또는 좋다 또는 우와. 특정 후보 다른 후보 이름 또는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만약에 이 그림이 나왔던 후보가 좋은데 일치하는 이름이 있고 또는 싫다라고 하면은 네.
이쪽을 일단 가야 되는데 이쪽은 다른 후보 이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가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을 하고 한 사람당 총 80회 이상의 와. 측정을 해서 일정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특별한 방식이긴 하네요. 특별한데요. 제 마음을 알겠다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요번에 처음 실시되는 와, 것이 아니라 신기하네. 카이스트 정재성 교수팀하고 또 마인드 브릭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실행을 했었는데 18대 대선에서도 사실 부동층 표심들을 맞췄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달 전에 했었는데 최종 사후 검증 전화로 해서 누구를 찍었는지 예. 조사를 해본 결과 83%의 적중률이 높다. 나왔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수정 실장께서 자신 있다고. 그렇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TBS 그 네, 한마디만 보태면 네. 지금 네네. 부동층이 조사를 해보면 20대, 60대 이상이 제일 많거든요. 맞습니다. 60대 이상은 보수 후보를 찍고 싶은데 누구를 찍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부동층으로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홍준표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렇게 고민하는 층이 좀 있고요. 20대는 주로 이제 남성층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층에. 근데 그 남성층들의 일부가 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들이 좀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60대가 부동층이 많다는데 보통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부동층을 그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층한테 또 물어봅니다. 뭐냐면 지지 후보가 있는데 고민 중인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지 아예. 그러면 지지 후보가 있는데 고민 중이라면 누구와 누구를 고민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약에 문재인과 홍준표인지 문재인과 안철수인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 부동층들을 계속 판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각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에 그걸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지도 예측을 하는데 지금 권순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기법이 네. 도입됐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실 네. 부동층에 대한 그 해당하는 것은 4,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95%에 대한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TBS하고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하고 달리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보정 작업들을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정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2분밖에 안 예, 좀 남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8시 이제 정각에 우리가 TBS와 리얼미터 대선 예측 여론조사 바로 이제 발표하기로 하고요. 네. 그거 이제 발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2, 3분 남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각종 방송사에서 지금 뭐 출구조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본인이 신뢰하는 거예요. 예. 방송사 있어요? 아니, 사실 그 방송 3사가 네. 출구 조사를 공통으로 합니다. 3개 조사기관에 나눠서 권역을 나눠서 합산을 하는데 방송사마다 왜 조금씩 다르냐면 아까 이 부동층을 어떻게 판별할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사 이렇게 출구조사 하다 보면 응답을 회피하는 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5명꼴 1명씩 응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판정을 할 건지. 이게 이제 그 방송사 각 조사기관마다 노하우가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자문을 하는데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예측치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 보이던데요. 네, 지난번엔 모 방송사 좀 재미로 틀렸잖아요. 네. 틀린 때도 있잖아, 틀린 때도. 근데 상대적으로 출구조사는 그 정확도가 대선은 높았는데 문제는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구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남 안 되는 걸 좋아하시는 아니요. 그건 틀린 거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번에 만약 우리 여기 리얼미터하고 TBS에서 만약에 맞추고 또 딴 데 틀린다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실. 박 변호사님은 네. 다른 방송사 출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TBS만 근데 나와요.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나와야지 맞추는 거죠? 그렇죠. 소수자 한 자리까지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그건 있을 아니죠. 수가 없어요.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진 않습니다.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자신 있습니다. 네. 뭔가 또 잠시 후 잠시 후? 8시 정각 TBS 리얼미터가 공동조사한 19대 대선 후보 예상 득표율이 공개됩니다. 네. 자, TBS 그리고 CBS 리얼미터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45초 남았거든요. 예. 44초, 한 40초 정도. 야, 두근두근해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근데 나올지. 사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 5명은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떨려요. 권 실장님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부터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더 두근두근 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출구조사 목이 출구조사가 것 안 맞을 수 같은데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열일하고 계신 혼자서 말도 안 하고 송채경이요. 제가 보니까 그냥 포털 검색하고 있어요. 별 일을 안 아니 하시는 SNS를 하면 어떻게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네. 무슨 이따가
한마디로 하는 네티즌의 의견 소개하고 약간 이렇게 아, 하려면 그렇습니까? 좀 기다리고 저는 보면. 진짜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10초 남았네요. 몇 초 안 남았네요. 쉽지 않았어요. 저 진짜 떨려요, 갑자기. 네? 19대 대선 득표율 예측 발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자, 4, 3, 2, 2, 1. 1. 야, 지금 일단은 문재인 42.7%, 홍준표 22.8%, 안철수 19.1%, 유승민 8.2%, 심상정 6.0%. 예. 자, 이것은 우리가 TBS와 CBS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예측을 한 대선 예측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42.7%, 즉 과반은 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3위였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뒤집어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공표금지 직전에 조사된 것은 거의 뭐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은 한두 개 있었지만 대부분의 안철수 후보가 2위였는데 지금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22.8%가 나왔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19.1%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후보가 탈당 사태 이후에 동정표가 많이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가 이전에는 유승민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표 방지 심리가 조금은 좀 발동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6.0%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후보가 1.2%고요. 자, 박시영 부대표. 네. 같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지금 TBS와 리얼미터에서 분석한 이 대선 예측 네. 분석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지금 최근에 비공표 기관에 조사를 해보면 대략 그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안심번호나 이런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되게 격차가 1, 2%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ARS 조사를 하면 되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6에서 8%까지 벌어졌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흐름은 상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 그 무선 80% 이상 반영한 결과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42대 23 정도로 봤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조금 지켜보면 저게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네.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막판에 동정표가 네. 그리고 지지층 결집한 효과가 좀 있고요. 홍 후보께서는 숨은 보수표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5% 이상은 숨은 보수표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이제 드러난 결과로만 본다면 숨은 보수표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이 좀 드러난 것 그럼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은 이제 부동층 표심에 대한 금방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샤이 보수층 또는 샤이 홍준표 뭐 이런 네. 사람 부분하고 연결돼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그 사실상 부동층의 표심 또한 실제 그 지지율하고 비슷한 그 방식으로 나왔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동층 내에서도 샤이 홍준표라든지 그러한 어떤 지지층 자체가 사실상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부동층 예측 분석 결과 가지고 화면에 나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서 이제 권 그렇군요. 실장님께서 설명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6% 그러니까 부동층 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층 나는 내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그래서 잘 몰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불러서 실험한 결과 그 사람들의 속마음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41.6%가 지지를 했고요. 선호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8.1%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3.5%고 지금 이제 저희들 예측 치하고는 순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동층 내에서는 저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연령별이나 성별별 이런 거 좀 저는 사실 봐주시면. 오늘 이 대목에서 리얼미터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출구조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비하면 CBS 리얼미터 조사는 뭐 거의 한 100분의 2면 될까요? 10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근데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구조사의 저 수치와 지금 순위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네. 순위는 비슷하고 심지어
수치도 유승민 좀 후보하고 네. 심상정 후보는 수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그리고 1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안철수 후보가 저희 예측치보다는 예측치가 올라와 조금 낮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출구조사와 우리 조사는 조금 이따 비교를 해보기로 네네네. 하고요. 네. 일단 그 CBS와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네. 문재인 후보가 40대 초반을 기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많이 얻는다면은 과반 이상을 욕심을 좀 냈었고 안 돼도 40% 후반을 그렇죠. 좀 욕심을 낸 것 같은데 지금 40% 네. 초반에 좀 실망할 것 같고요. 네네. 또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자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빅5 중에 제일 하위로 쳐지면서 두 자리가 안 돼서 6%밖에 안 됐어? 네. 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네. 사실상 군소 후보가 사실상 없는 오자구도입니다. 그 사실상 군소 후보라고 한다면 5%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보셨다시피 심 후보나 그리고 유 후보도 전부 다 5%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두조차도 군소 후보가 아닌데 전체 5명이 각축하는 상황 속에서 50%를 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을 저희들이 예측했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저것만으로도 지금 오자 구도에서는 상당한 그 득표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네. 깜깜이 선거 기간에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조사를 계속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38, 39, 37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보정을 하면 네. 40에서 41, 2 사이 오고 갔었고 네. ARS 조사를 하면 44, 5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로 백분율로 보정한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반을 넘기면 문 후보 측에서야 기대한 바가 달성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시나리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1위와 2위의 격차의 그 크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수치면 거의 한 65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아마 18%저 정도 차이가 난다면요. 네. 그러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 후보 경합할 때 530만 표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더 지금 격차가 벌어졌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네. 그때는 63% 투표율이었고 지금은 거의 78%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 650만 표 정도는 격차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하고 이제 깜깜이 들어왔을 때하고 뒤집어진 그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일단 기존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그때의 그 조사 시점 보통 5월 1일 또는 2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사를 최종으로 했던 게 해필 그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층을 그 이후에 보수층을 계속 결집해 나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2위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예측한 홍 후보의 22.8%는 상당히 좀 이후에 그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되게 지지층을 결집시킨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저희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오늘 내놓은 예측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전체 그 선거 보전비를 100% 받기가 힘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뚜벅이 유세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효과를 상대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판에 깜깜이 선거 기간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그 전에 꾸준히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 3위가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뒤에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약진하면서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승민 후보가 영당권에서 일정 정도 홍 후보의 표심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꺾였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깜깜이 선거 기간 초반에는 상당히 하락세가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더 벌어졌었는데 막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 5일 앞두고 네. 참신한 방식인 뚜벅이 유세. 그러니까 기존 그 정치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좀 참신한 그런 면이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에 좀 부합됐는데 네. 그러면서 막판에 동정표 지지층의 좀 결집들이 이루어지면서 막판에 한 2, 3%는 올라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TBS 그리고 리얼미터의 득표율 예측 과연 타 방송사의 출구조사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춰주실까요? 이쪽에 적혀 있는데요. 전국 출구조사 KBS 먼저 41.4% 문재인 후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3.3%, 21.8%. 안철수 후보 21.8%죠. 네, 전부 다 같네요. 네. 공동조사했으니까 같은 같이 거죠. 아, 네.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아니 좋은 지금 날의 이거 아나운서님. 방송사별로 이렇게 칸을 나눠 놓으셔가지고. 네. 그 오늘 대선 포차의 주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동조사예요. 그러게요. 예. 자, 하나만 그러면 만들어 저희하고 놓으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조사, TBS와 리얼미터 그러죠. 조사하고. 예. 자, 지금 방송사사는 문재인 후보가 41.4%였는데, 저희는 42.7%. 42.7.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0.7% 정도 차이 납니까?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방송사사에서는 23.3이었는데, 네. 우리 조사는 22.8. 였고요. 0.5%포인트 차이.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사가 21.8.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조사는 19.1. 19.1. 거의 차이가 없다. 네. 근데 아까 박시영 부대표 말처럼 방송 3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거고 우리 조사는 네. 핵심적으로 자, 여기 그러면 만약에 딴 거는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만약 21에 가까운지 19에 가까운지 네, 따라서.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야, 그게 볼만할 것 같네요, 또요. 중간에 딱 끼어서 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놀라운 것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유승민 후보의 그 지지율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저희 예측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출구조사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5.9%가 나왔나요? 예. 저희들은 6.0이고 6.0.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는 8.2고 출구조사는 얼마인가요? 7.1인가 일. 그렇습니다. 예. 예. 7.1.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 투표에서는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네.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를 했고 대학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선거일 때는 네. 그 후보의 지지층들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게 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왜냐하면 계속 지지 의향이라고 후보 지지층별로 충성도 조사를 해보면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은 60% 정도만 계속 지지하겠다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요.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거의 90% 정도 나옵니다. 충성도가. 안철수 후보는 한 80%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선거일 때 유승민 후보하고 그 심상정 후보 지지층의 일부가 문재인 또는 안철수, 뭐 홍준표 이런 쪽으로 흩어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채영 기자 너무 그냥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 일을 좀 시켜야겠어요. 뭐하요? 지금 방송 열심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네. 뭐 이제 좀 뭐 일을 SNS 하시는 시켜야겠어요. 거죠.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기자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이제 의견이 있네요. 일단 출구조사는 기호번호 순 1, 2, 3, 4, 5. 네, 맞네요. 그렇게 실제로. 됐네. 그렇게 그러네요. 됐네요. 네. 네. 아직 안심할 게 아닌 이유가 출구조사에 사전투표가 안 들어갔기 때문.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앞으로의 결과는 좀 달라질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좋네요. 네, 뭐 출구조사는 더블 스코어 이런 얘기도 있고 출구조사 좀 이게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세요. 네, 그건 제가 다 본인이 빨리 소식을 걸르셔야지요. 역시.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로 여러- 하죠. 예. 네.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제가 있습니다. 봤을 때는 오히려 출구조사가 지금 사전투표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저는 좀 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게 맞다. 우리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생각 좀 듭니다. 예. 저도 방송사가 사실은 출구조사를 하면서 사전투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정작업을 한 거예요. 네,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게 얼마나 맞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전투표 때 출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네. 정확도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고 우리의 예측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직 뭐 개표를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가 예측이, 나오지 않았기 예측.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근데 됩니다. 어쨌든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이기 때문에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네. 그럼 1.6 정도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출구조사가 똑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지만 방송사마다 뭔가 좀 다르다. 왜냐면 분석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담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누군가 손님이 오시는 흥행 대박 예감 대선 포차 세 번째 손님 입장. 누구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야.
반갑습니다. 네, 한번 뵀잖아요. 아유, 의원님. 네. 예.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 방송 사람들 다 틀렸어요. 그래요? 제가 12시 15분에 네. 예측해서 방송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제가 트위터를 올렸는데 제 예측 결과가 맞을 겁니다. 제가 맞습니까? 저희가 오프닝 할 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초선생님 온다 했잖아요. 걱정스러워. 앉자마자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하고 문재인 계세요. 47. 예. 문재인 47. 내가 그렇게 예측이 됐어요. 본인의 예측이죠. 아. 네. 2등은 누굽니까, 그러면? 2등 홍준표 25. 이야. 안철수 예. 16. 막 던지시네. 네. 내가 예측한 거니까. 네. 미아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상정 6, 유승민 5. 저의 예측은 이렇게 나왔고요. 1%는 기타 후보 후하게 됐어요. 자, 포장마차 주인님. 네. 손님 오셨으니까 또 소개를 그러니까요. 좀 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필요 없어요. 네. 아, 왜 필요 없으세요? 또 대선 기간 중에 문나이트 DJ로 네네. 열심히 또 일하셨잖아요. 네네. 네, 정청래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어쨌든 지금 전 의원님. 예, 네. 출구조사 결과 또 TBS 대선 예측조사 결과로는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속한 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네. 굉장히 압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네. 네. 지금 어떻게 심정이 좀 어때요? 아니 뭐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사전 투표가 이게 보정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그 투표자의 3분의 1이 넘잖아요 지금 26.06%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시대 참 유세인으로서 다녀본 결과 22일 동안 실제로 제 예측이 맞지 않을까. 박시영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47은 원래 기대도 안 했고요. 뭐라고 네, 아니, 불가하다고 방송에서 봤고. 별명을 부르고 그러세요. 갑자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아니 네. 동물농장도 아하, 네. 네네네. 저 뭐 SBS 라디오에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고 예,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그 출구조사의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약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 그래서 뭐 42에 43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문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네.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45를 넘기에는 이 정도 뭐 출구조사를 전화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보정 작업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저는 뭐 42, 3 정도 예상. 아니 이제 유세를 다녀보니까 제 예측이 진짜 맞을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7일 수 있다. 47. 만약에 틀리면 네. 그 박지훈 변호사 손에 장을 짓게요 제가. 제가 왜요? 제가 왜? 저는 42 같은데. 내가 틀리면. 짬만 봐도 42 같은데요.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좀 신이 날 것 같아요. 뭐 47이든 42든 일단 이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 네. 속마음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 신나라 뭐 이런 5글자. 왜 갑자기 5글자로 표현하고. 네 글자로 해주세요. 네 글자로 해. 네 글자로. 네 글자요? 네. 겸손인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다 경쟁하고 지지 후보도 다 다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아량을 그리고 패자는 존중을 승자에 대한 네. 존중을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긴 진영에서 참 겸손인. 근데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측만 했을 이게 뿐이에요. 또 보고 뭐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예측만 지금 했을 뿐인데 어쨌든 정 의원님도 지금 출구조사 우리 예측조사를 봤지 않습니까? 네, 네.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혹시 뭐 있었어요? 궁금해요. 저는 역시 문재인이죠. 아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혹시 생각나요. 전화했습니까? 전화 안 했고 문자라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기 직전 민간일 때 가장 마지막으로 포옹을 한 사람이 접니다. 아, 광화문 유세에서 하신 아니,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아, 오늘 오후 3시에. 네, 문재인 TV 제가 2시부터 표창원 의원이랑 출연했거든요. 표동요. 네. 근데 잘 몰랐는데 3시에 오시더라고. 본인이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알아봅시다 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당선되는 걸 보면서 만감이 상당히 교차합니다. 박시영 부대표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또 대답을 또 해주시고. 원래 이런 자리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답할 시간이 없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저 오늘 근데 가장 바쁜 분이 권순정 실장님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라디오 가신다면서요? 네, 라디오 오늘 지금 투표율 예측한 거 관련해서. 아, 네. 지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서 다시 갔다가 돌아올 제대로 겁니다. 알려주기로 또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주된 아, 무대입니다. 근데 이 자리 비우면은 다른 사람이 금방 와서 안 되는데? 뺏어가요. 네. 어떡하지? 여기 있었어요. 라디오보다 대선 포차 아닙니까? 라디오도 네. 지금 TBS 라디오 가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곧 가겠습니다. 네, 예. 네. 갔다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좀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돌아오세요. 네, 돌아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가실 분 가셨고. 잘 가세요. 네. 우리 오신 분한테 또 질문을 또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사실 정청래 의원께서는 사실 이번 뭐 대선 또 대선 직전에 뭐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걸 보면서 그 바로 곁에서 어떻게 본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이번 네. 출근사까지 이렇게 보면서 네.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대선판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완벽하게 실현된 선거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앉힌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님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해도 될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떨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것도 혁명이라면 혁명인데 이렇게 평화로운 혁명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시민혁명, 촛불혁명이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요. 네. 선거 막판에 좀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요새도 많았어요. 있었고요. 네. 또 이제는 좀 안 등장하나 싶었는데 역시 색깔론 여지없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지역주의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제 개헌 이후에 북풍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한결의 표현에 의하면 맥을 못 춘 최초의 선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채경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동네 오랜만이네요. 살아요. 여기 그래도 방송이긴 합니다. 두 분이 좀 많이 친하세요?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친합니다. 예전에 나는 방송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송채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 문재인 나오고 후보 있는데,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네네.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산에 올라가서 네.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냐. 네. 그랬더니 홀가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참으로 힘든 여정을 미리 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 좀 마음이 어떨까요, 후보자들은? 본인들 뭐 덤덤할 거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2번, 3번 후보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인데요. 네. 이게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당사로 당사로 아마 가죠. 이동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김경수 의원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청래 의원님도 본인도 출구조사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 TV로 지켜보면서 뭐 정청래 1위 이것도 봤을 테고 정청래 2위 이것도 봤을 테고 네. 완전 어떻게 극과 극이에요? 천당과 지옥이에요? 아니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당선될 때는 당선되겠다라는 느낌이 있고 안 되겠네 할 때는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가 속으로 뭐 갑자기 뭐 충격적인 기쁨이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측을 다 네. 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이런 예상치를 아마 간접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각 당마다 또 나름의 또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예. 근데 방금 화면에서 보니까 유난히 오늘따라 좀 미소가 더 밝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 착각인가요? 약간 웃음을 네, 보이시는 생각이 게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선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개표도 안 했어요. 아니, 그래도 약간 예상치일 뿐입니다. 두 눈으로 너무 예상치를 섣불리 보면 그렇게 아부하는 건 아니라고. 저 같으면 되게 신날 것 같거든요. 너무 막. 섣부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본인, 후보자들 본인들의 심경은 뭐 정 의원 말대로 크게 요동치지 않겠지만 오히려 당사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보는 당직자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캠퍼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기는 걸로 출구조사가 나오면 와 하기도 하고 지는 걸로 나오면 뭐 눈물도 보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본인보다 주변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좀 덤덤할 수 있는데 이겼을 때는 열심히 뛴 사람일수록 더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졌을 때는 또 슬픔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번 대선을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후보보다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송채경 기자님은? 네. 그래도 뭐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네. 낙선자도 많이 만나고 네. 당선자도 많이 만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선인과 낙선인 기자로서 취재할 때도 완전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음껏 인터뷰하면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낙선인 같은 경우에는 다가가기도 힘들고 좀 기자로서 좀 약간 취재하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근데 기자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 컷오프 됐을 때 네. 엄청 전화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어떤 그 언론사는요 40번 전화했어요 저한테. 6일 동안 내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서. 받았는데 네. 그 똑같은 번호로 40번을 전화했어요.
컷오프된 심정이 어떠냐. 이 멘트 하나 따고. 집요하네. 네, 아마 집요합니다. 위에서 시켰을 거예요. 네. 너 어떻게든 멘트 따. 그리고 나중에 그 선배, 언론사 선배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시키면 어떡하냐고. 자, 박시영 네. 대표님. 지금 어쨌든, 개표가 이제 아마 조금씩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당선자 윤곽이 지난 18대 때는 뭐 10시쯤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개표가 6시부터 시작한 거고요. 네. 지금은 2시간이 딜레이 돼서 8시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몇 시쯤에 좀 윤곽이 날 것 같습니다. 윤곽은 뭐 11시 정도 나오면 뭐 대략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뭐 이 정도 격차면 대략 뭐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어렵다.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각 그 캠프 진영에서 나름대로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만약에 3위로 굳혀진다면 네. 입장 표명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데 저는 오늘 개표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연령별 지역별 개표 결과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나온 결과로 본다면 50대, 40대, 30대, 20대에서는 문 후보가 다 앞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네. 지역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보여요. 쭉 보니까 대구 경북은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경남 지역이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 후보 입장에서는 거제 출신이고 근데 이제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경남에서요? 그리고 예, 대구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경남의 또 표심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부산에서는 40%를 넘지를 못했어요. 문 후보가 38대 31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부울경에서 그 보수층이 결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실제로 출구조사 상으로만 본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정 의원님, 생각이 네. 문 네. 후보가 그 전국에서 1등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그 지역이 또 광주, 전남, 여기가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표 쏠림 현상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아마 방송사에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맞긴 하겠지만 저는 문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26.06%의 사전투표율은 사실상 누가 갖겠어요? 저는 문 후보의 지지층이 먼저,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투표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100% 보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지금 출구조사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예측합니다. 출구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그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과반 네. 정도를 점유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시영 부대표가 지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또 혹은 뭐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 지역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몇 %를 얻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가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은 사실은 이 근처가 이제 본인의 지역이 가니까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제가 10년 넘게 지켜본 바로는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쉬지 않고 피켓 들고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세 차량도 어느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나 뭘 따져보냐면 유세 차량, 휘발유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나오네요, 계세요. 저게. 네, 어디요? 그 엄지 들고. 야. 지금 저 한번 따라서 쳐주시죠. 지금 TV에 김영주 나오고 있는데 의원하고 쭉. 같이 춤추는 모습 같은데 네. 저건 첫날입니다. 첫날 비 올 때 MBC 광장 앞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 때보다는 막판에는 문나이트 DJ로서 더 유연하게 제가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영상 없나요? 보고 싶은데. 근데 혼자 비가 오는데 우위도 입지 않고 혼자 저렇게 추고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잘 추시네. 네, 저겁니다, 저거. 골반. 저 때는 좀 이제 유리 골반 춤을 유리해졌죠. 보통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우와. 그냥 서서 소리 지르고 샤우팅하는 유세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하거든요. 불만이 많고. 네네. 아이 앞에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야, 춤을 참 많이 놀아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구를 저런 방식으로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 저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호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 잠깐 있어보세요. 예. 지금 뭔가 하시려고 지금 땡하고 있어요. 뭘 하십니까?
네. 깜짝이야. 송채경 브리핑은 기자도 잠깐 마포 하겠습니다. 삽니다. 네. 저도 네, 마포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마포가 그 많아요. 실시간 감사합니다. 검색어가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이 왜? 정도는 실시간 네. 급상승이에요? 왜 뉴스를 떴나 봤더니 네. 그 정두원 의원이 JTBC에서 나와서 발언한 게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끄럽지만 기권했다. 찍을 후보가 없었다. 야, 이렇게 이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니 이분 심각하네. 지난번에도 뭐 찍을 사람이 왜 없어가지고 그러지? 그 사이에 찍고 왔다 이러더니만 뭐 투표 안 하는 게 전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거 그러게요. 저 같은 방송에서 출연하고 있는 좀 네. 있으면 만날 건데 네. 뭐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아, 저 양반을 기권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본인이 저 얘기를 지지하는 굳이 할 필요가 그 지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찍는 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시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역대 선거에서 그 잡음 없이 당이 통합돼서 선출된 후보를 잡음 없이 밀었던 네. 그런 전례가 별로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할 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후단협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때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기 많았죠. 때문에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만 모바일 투표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힘이 하나로 결집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당 조직보다는 시민 캠프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 누구나 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저는 이제 손수호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란히 입장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있으세요. 네. 아니, 지금 일단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네. 저는 가도 되죠? 아유, 잠깐 있어 봐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 잠깐, 지금. 나가지 마세요, 아직. 네. 안 가세요? 가야 돼, 가야 돼. 아, 그럼 자, 일리 안 우리 일리. 정 의원님, 네. 시청자들한테 인사 마지막에 하고 좀 가세요. 아, 예. 저도 위에 올라가는데. 아, 그럼 라디오? 이 시대에 참 바쁜 인으로서 지금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가 사회를 본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오늘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송 좀 잘 좀 하세요, 좀. 잘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네. 네. 자, 우리 박시영 부대표도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 네. 하실래요? 말씀하고 뭐, 가시죠. 짧게 하시고 가세요. 아니, 리얼미터 오늘 그 발표한 것이 결국 개표 결과에 근접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또 CBS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네. 자, 이제 그동안 많이 신 좋은 날 아나운서 또 손님 소개하세요. 네, 되게 갑자기 젊은 아, 이렇게 우리가 뭐가 네. 됩니까? 늙었어? 되게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네. 아, 나이 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자, 좀 나요. 제 왼쪽으로는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저는 지니어스에서 네. 뵀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 옆으로는 손수호 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석 위원장한테 또 이런 말하기 얼굴이 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예. 어제 밤까지 유세하다가 지금 목 가셔가지고 아직 좀 회복이 안 출구조사 됐습니다. 결과는 조금 안 좋게 지금 그런데 네, 근데 뭐 사실 제가 2번 후보 당이 있었으면 더 네.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당을 옮겨가지고 이번에 좌절은 안 생각보다 좀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고 보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솔직히 두 자릿수는 나올 거라고 큰 확신했습니다. 기대 너무 큰 기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유세 현장에 가보면은 원래 여론조사를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수 후보인데도 많이 지지하는 거 보고 좀 뭔가 팍 튈 줄 알았는데 튀긴 튀었는데 팍 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직도까지 두 자리 노리지 않나요? 지금요? 두 자리. 그러니까 출구조사만 갖고 모르겠는 게 이번 사전투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 10% 넘기면 솔직히 말하면은 반 보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새로운 당을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 바른정당 소속이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지금의 어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마다 굉장히 선전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죠.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바른정당에서 뛰쳐나가서 다시 뭐 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 계기가 돼서 조금 올랐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게 확실히 계기가 됐고요. 사실 그 탈당 파문이 5월 2일 이제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탈당 파문 났던 날 당시에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자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요. 오늘 나온 수치보다 출구조사보다 더 많이 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근접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바른정당 관련된 온라인 댓글을 좀 보니까요.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난 솔직히 이번 대선 끝나면 유승민
지지자가 될 듯하다. 네, 바른정당이 이제 새로운 보수의 패러다임인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은 아니지만 바른정당 지지합니다. 뭐 이게 이런 얼마나 댓글도 기분 있고요. 좋냐면요. 네. 그 옛날에는 이 보수한다 그러면 가면은 그 유세할 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 유세를 했는데 들을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부러 대학가만 찾아다녔는데도 성황을 했어요. 성황리에 이걸 유세를 했는데. 마지막에 명동에서 했죠. 명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홍대 가서 했거든요. 근데 홍대에서 그 우리 그 중앙 통로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쪽하고 저쪽에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이 서로 나눠가지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유세를 했는데 홍대잖아요. 저희 쪽은 젊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셀카 찍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엔 뭐 성조기랑 태극기 이렇게 들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달랐다.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보도를 보면 당원 가입이 많이 증가를 했고 탈당 사태 이후로 또 그 후원금도 쏟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로 사실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 비하면은 뭐 사실 많은 수치는 아니겠지만은 당원이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청년 당원만 해도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바른 정당이 원래 갖고 있던 당원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청년 당원 비율이 제일 높은 당이 바른 정당입니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저도 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도 다 어린 친구들인데 실제로 지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승민 후보를. 네.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또 대선 지금 출구조사가 나온 상태인데 이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미소가 입꼬리 올라가 있네? 나 알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좋아 보여요. 저는 뭐 맞죠? 당원이 기분 좋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기분 좋아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기분 좋고요. 기분 네. 좋고 또 하나가 제 고향에서 어떤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까 좀 궁금했어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인천 아닌가? 인천입니다. 예. 인천 봤는데 인천은 약간 그 전국 조사 결과가 좀 다릅니다. 1위를 이제 차지한 현재까지 예측 조사상 1위인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높고요. 2위, 3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2위고요. 네, 24%가량.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인천에서 3위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과 전국 표심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경기나 이런 쪽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국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제 고향, 저희 동네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인천 지역이라든가 경기, 서울이 지금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인구 연령 분포를 보면 결국은 수도권에는 젊은 층이 많이 이제 살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일단 출구조사는 그게 그대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좀 문재인 있어요. 후보는 보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실에 지금 도착을 했네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유승민 후보는 뭐 하고 유승민 있습니까? 후보 뭐 아까 3시쯤에 와가지고 당직자들 격려 한번 했고요. 갔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갔다가 다시 한번 개표 결과가 좀 나온 뒤에 다시 당사를 찾아가지고 당직자들 격려하고 또 소감 밝힐 것 같습니다. 그 이수석 위원장이 아까 선거 보조금 보존 문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다른 정당은 어쨌든 메모드 정당이고 뭐 정의당을 제외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그런 정당이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부족해서 돈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1톤 트럭으로 할 때 뭐 오토바이를 갖고 자전거 간다든가. 있다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힘들었습니까? 사실 뭐 1톤 트럭 한다고 해서 투표가 더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거 때 보면 알잖아요. 누구 차 지나가는 것 보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유권자가 이제 많이 진화했으니까 바른정당도 보수정당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전략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짜다 보면은 훨씬 더 혁신적인 전략들이 나오겠죠. 네. 이번에 SNS 활용 진짜 잘했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뭐 특히 그 유담양과의 셀카 이런 것들. 확산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준석 위원장 얘기 좀 보면 지금 자, 지금 네. 화면에 민주당 네. 당사 같습니다. 민주당 당사의 문재인 후보가 도착한 아니죠. 의원회관에 도착한 거죠. 네. 의원회관에 상황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회관에 의원회관에 만들었습니다. 네, 의원회관에 도착한 문재인 거죠. 후보가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자리에 앉은 것 같고. 예. 그래, 아까 뭐 이준석 위원장한테 이준석 질문- 위원장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위원장 조금 인상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의외로 되게 좀 진취적이다, 이런 희망적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들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났는지를 봤기 때문에 훨씬 희망적이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1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 얼마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튀었다는 거는 그 전까지 상황이 좀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표현을 또 그렇다고 튀다니요. 썰버들이 튀었습니다. 네. 내가 이준석 개인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바른정당을 대표해서 네. 나오신 이준석 위원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썼습니까? 저희요? 저희 100억 언더로 썼습니다. 그럼 혹시 보전이 안 될 거를 감안해서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왜 그럼 다른 정당은 500억씩 쓸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 나라 돈으로 떡고물 떨어지는 겁니다. 동네 유세차 업자들도 떡고물 떨어지는 거고, 운동원들도 사실 알바자리 하나 생기는 거고, 실제 득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주변에 당 조직 관리하려면 돈이 그래도 많이 뿌려지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보전받는다 치면 그게 어차피 나가는 거 없으니까 좀 써라라는 여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고 저희가 좀 쓰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뭐 좀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거 치르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한테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좋아 보여 이 사람이.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썩 좋지 않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걸 개표를 해봐야 알지. 이거를 뭐 아, 예측치를 갖고 네, 모든 네. 걸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좋진 않습니다. 예. 네, 홍준표 후보가 2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계셨었으니까 보시기에 그 2위의 의미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으실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선거를 보면요. 참 네. 저도 있었던 당이지만 황당한 게 애초에 태극기 세력,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세력이 한 20%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20%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김진태 후보가 차라리 후보가 됐으면 돼요. 그러면 20%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처음에 되자마자 뭐 박근혜 대통령 알고 봤더니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게 20%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선거 전략상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라는 분 개인을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래도 본인도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개혁적이고 수도권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선거 치르면서 초반에 이상한 스탠스를 잡더라고. 이렇게 가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스러운 이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의 잠재력이라는 게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전략이었다 봅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예상은 했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보다는 우리가 앞설 것이다. 그런 예측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거의 자신하고 있었던 그래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떤 보통 여론조사 상이나 여론조사 뒤집어진 추세나 데도 있었어요. 아니면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시사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그 정의당 쪽에서 10%, 15%를 자기들이 과신하고 또 자신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의당을 절박해서 찍어주려 하던 사람들이 좀 뺀 겁니다. 만약에 진짜 정의당이 15% 정도 가져간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진보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진짜 문재인 후보랑 표갈로 먹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오히려 정의당이 마지막에 좀 심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의당 쪽에서는 저도 같이 친한 분들이 아이고 왜 자꾸 문재인 후보 측에 사표를 이야기하냐, 사표론을 이야기하냐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정의당이 조금 더 읍소 전략으로 갔다면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물론 예측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은 네. 오히려 정의당에서 우리 노회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본으로 2자리는 되는 거니까 15%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이 선거 막판에 표 이탈을 좀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거 전략에서 잠깐만,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질문하러 나오셨습니다. 아, 질문을 안 하시니까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욕심. 그러면 질문하는데 네. 그러면은 선거 전략상 엄살, 위기감, 뭐 긴장감 유지 이런 게 정말 아주 효과적인 건가요? 만약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님도 뭐 그런 그 당 내에서의 뭐 분란 이런 거 없으면 괜찮은데 출구조사 전국 판세 확인합니다. 네. 좋은 날의 아나운서 스탠드업. 아, 네. 제가요. 일어나야 돼요. 아, 이제 뭔가 좀 하시는군요. 네. 일 좀 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네, 일하러 왔습니다. 네. 그 좋은 날의 아나운서랑 함께 그 출구조사 전국별 현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먼저 지역별로 서울 볼게요. 서울 1위는 문재인 후보 43.9%로 1위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출구조사에서. 네, 서울 지역은 사실 서울은 뭐 정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 지역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부산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산 요번에 저는 이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틀리셨습니다. 부산도 문재인 후보 1위 38.8%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는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대구 붙일게요. 이거 아니에요? 네. 붙여갈게요. 빨간색. 붙여가겠습니다. 대구 맞습니다. 저기. 홍준표. 맞죠? 네, 네. 44.3%. 그다음에 인천으로 가볼까요? 인천도 역시 인천은 수도권 인천 잡으실까요? 인천에 네. 손수호 변호사의 고향인 인천. 네, 제 고향 인천. 얘기 안 하고 그냥 붙이셔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야. 문재인 후보 42.7%입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뭐 예상이 되긴 한데요. 네, 역시 문재인 후보 네, 59.8%. 60% 대전 같은 가까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대전에서 유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42.7%. 네.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재인 후보 그냥 37.1%입니다. 부울경에서 와. 네, 부울경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입니다. 와. 근데 네. 경남이 또 궁금해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경남이 궁금해요. 그러게요. 경남 한번 볼까요? 네. 경남 홍준표 후보 네, 역시 39.1%.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PK에서 경남은 홍준표의 손을. 도지사니까. 네. 경북은 부산은? 어떨까요? 네. 경북. 네, 그럼 뭐 경북도 제부치러 갈까요? 네, 갈까요? 마찬가지로 경북 레드. 네. 대충 홍준표 붙이세요. 후보 네. 51.8%. 네. 그다음에 경기도 문재인 42.7%. 네. 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네, 강원도 문재인 32.4%. 그냥 붙이지 말까요, 이제? 붙여주세요. 아, 이거 만들었는데.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충북 알겠습니다. 문재인 38.9%. 아니 여러 가지 일을 안 하다가 오늘 처음 일을 하는 거 아니, 재미가 그것도 안 하려고. 없네. 네, 재미가 충남도 없네요. 역시 네. 문재인 40.2%. 나머지 그 저기 후보 명패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전북 아까 문재인 후보 네. 문재인 후보. 네, 65%고요. 65%. 전남 네, 문재인 62.6%. 근데 이건 지금 예측조사 나온 예측이니까요. 걸로 하고 계신 거죠? 출구조사입니다.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기 때문에 네, 제주도 경우에도 문재인 아, 네, 제주도 48.1%. 문재인 후보. 네. 이 개표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바뀔 거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뭐 제주도 그렇고 뭐 충청도 지역도 좀 박빙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종 봤나요? 세종은 안 나왔습니다. 세종?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안 봐도 됩니다.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세종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결국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경북, 대구,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압도적이네요. 아니 저런 만약에 지금 저 출구조사 결과대로 실제로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직선제 대통령 선거 역사상 저런 경우가 있었나요? 압도적이죠. 없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 탄핵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조사 했을 때는 뭐 TK 지역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섰었어요. 그 PK도 다 앞섰었는데 네. 이게 지금 선거 막판에 들어오면서 보수가 결집하면서 특히 뭐 TK 지역은 이제 오히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 표를 얻는 거고 PK는 사실은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 때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40% 좀 못 얻었어요. 39% 정도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결국 부산과 울산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뭐 예측 결과입니다. 예측 결과입니다만 경남은 그래도 아직도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조금 또 다른 이제 다자 구도라고 보니까 경북도 제가 출구조사를 보니까 그 유승민 후보가 11%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북 같은 경우 어쩌면 정말 자유한국당 쪽에 강할 것 같은데 상당히 안철수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한테 많이 분산된 거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네.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경북도 보면 도시 지역과 그리고 농촌 지역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구미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저희 자체 조사로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도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정서랑 맞아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적게 나온 거죠. 예. 자, 지금 우리 전국 판세 현황판에 대구, 경북, TK 지역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쪽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 출신이세요? 제가 경북에서 고향이 경북이고요. 아, 경북. 네. 대구서 쭉 자랐습니다. 네, 그 모든 친척들이 거의 대구에 친척도 살고 다 살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있어요. 주말마다 좀 내려가. 주말마다 내려가십니까? 뿌리가 경북이시네요. 뭐가 큰 죄가 됩니까? 아니, 그러시다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동네에 계신 친구분들 또 친지분들 이런 분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처음에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정부 비난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또 갈 때는 또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가면 안 된다. 특히 안철수를 좀 지지하는 상황이 됐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제가 느낄 때는 택시를 타보면 또 느낌이 옵니다. 물어봅니다. 어디 뭐 찍습니까? 물어보면 저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면 대부분 홍준표 후보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출구조사를 보면요. 경북 지역이 홍준표 51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20% 얻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죠. 박근혜 후보라고 막 붙었을 때 그때도 19% 정도 얻었어요. 5%.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터지고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에 어떤 아니요, 왕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지 넘진 못한 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게 그래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다 합치면
상당한 많은 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이 예. 뭐냐면요. 유승민 후보도 대구 있고. 지역에 만약에 지난 선거에서 80% 정도 박근혜 네.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있었다면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50% 정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받은 표에 80%만 받으면 이긴다고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못 받고 60%대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이탈해버렸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그것은 후보도 있죠.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대구 경북도 이런 좀 장유유서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낙말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는 탄핵 사태 있어가지고 탄핵 찬성 여론이 대구 경북에 꽤 있었거든요. 그 여론이 차마 홍준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게까지 갈 정도의 표심은 못 되지만은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 중간 지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니. 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왜 전 맞는 말씀드렸냐면 말만 해요. 경남 지역도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남 지역은 경남은 39대 34. 거의 오차범위 비슷하죠. 오차범위 오차범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경북은 51대 20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저는 경북 지역 내에서도 또 이게 연령별 투표가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도 또 TK 대구 지역에서도 30대 이하, 20, 30대는 아마 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50대 이상은 뭐 압도적으로 또 네.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 현황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손소 변호사 말처럼 지역구도 투표였거든요. 뚜렷하게 갈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역 투표보다는 다른 연령 투표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50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0대 이상으로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굳이 나누자면 60대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나온 출구조사 결과도 보니까 50대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좀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60대부터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이 확 내려가고 홍준표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50대부터 이렇게 끊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적어도 이번 지난 선거만 대선에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보면 50대 중반 이후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4년 동안 이제 수평적으로 60대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밑에 40대 이제 민주화 경험인 세대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1부는 여기서 잠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손님이 왔다 갔다가 다시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요, 지금 대표 방송의 판을 뒤집는 색다른 개표 방송 TBS 대선 포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